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장 큰 폭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바로 진단해 봅니다. 박혜린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300선 탈환했습니다. 간밤 공개된 6월 FOMC 의사록에서 2분기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이어질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과 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 역시나 삼성전자, LG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주가만 보면 이번 실적 꽤 잘 나왔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3%대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분기 매출이 77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경기 둔화 등 악조건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나타낸 겁니다. 오늘 주가도 이에 반응하면서 3%대, 최근 들어 가장 큰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LG전자의 경우 매출액은 약 19조 4,720억 원, 영업이익은 7,917억 원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15%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12%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두 기업의 실적과 업황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삼성전자 정재훈 기자가 좀 섹터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지금 선방했다라고 하는데 전망치보다는 조금 밑돌았거든요. 특히 좀 부진했던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았고요. 스마트폰과 가전이 좀 안 좋았던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나온 것은 이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 부문별 실적은 예상치, 어디까지나 예상치라는 것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요. 예.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10조 원, 그리고 스마트폰과 가전에서 각각 2조 5천억 원과 5천억 원 수준의 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문별 실적과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반도체에서 7조 원, 스마트폰과 가전에서 각각 3조 2천억 원, 1조 1천억 원 정도를 벌었는데 반도체에서는 더 벌었지만 스마트폰과 가전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익 방어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특히 가전은 소비가 좀 많이 줄어서요. 전망한 이익보다 더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나옵니다. 2분기에는 사실 이제 중국 봉쇄 문제가 좀 심각했잖아요. 아무래도 좀 가전 수요도 줄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반도체 수요도 같이 따라서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치고는 실적이 그래도 선방을 한 겁니다. 어째서입니까? 일단 중국에서 봉쇄 영향은 반도체에서는 사실 한 텀 이제 지나서 오기 때문에 특히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가 좀 많이 살아 있었거든요. 2분기까지는. 예.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이익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스마트폰과 PC 세트 부분에서는 수요가 특히 2분기부터 수요가 확실하게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반기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많이 들리던데 지금 몇 분기째 반복되고 있는 게 이번에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했다가 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지금 몇 분기째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또 개선이 된다든지 조금 더 희망 회로를 돌려볼 만한 그런 카드는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그 전망에 계속 어긋났던 것은 과거의 데이터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조금은 이제 앞으로의 미래 양상, 그러니까 현실이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을 타니까 어느 정도 교체 시기가 돌아오면은 수요가 다시 사라져야 하는데 팬데믹 때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또 경기가 또 살아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비대면 특수라는 말 자체가 생긴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와 서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그런 영향에 반도체 사이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이제 팬데믹이 종결이 되면서 이제서야 이제 팬데믹 특수가 사라진 영향이 올해 하반기부터 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최근에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대외 악재가 다 같이 온다는 점에서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대만의 이제 트렌드포스가 내놓은 시장 전망을 보면은 대표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의 3분기 하락폭을 예측치보다 더 크게 잡았습니다. 제품별 D램 가격폭을 대부분 더 낮췄는데 그나마 하락폭이 좀 더 적었던 서버에서도 지금 5%에서 10% 정도의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서버 수요가
부진할 거란 전망이 나왔고요. 또 재고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서 반도체 제조사들이 알아서 가격 인하에 나설 거란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는 서버 CPU 이런 것들은 인텔과 AMD가 주로 만들고 있는데 뭐 대부분 인텔이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인텔이 이제 새로운 CPU, DDR5, D램의 새로운 모델인 DDR5가 들어가는 최신 CPU가 2분기에 나온다고 했다가 3분기에 나온다 했다가 지금 연말까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술도 안 되고 수요도 줄어드니까 사실 부정적인 전망만 나오는 거죠. 네. 하반기에는 좀 신작 스마트폰도 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호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전통적으로 삼성과 애플이 하반기에 이제 신작 스마트폰을 내놓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8월에 미국 뉴욕에서 폴더블폰 두 종을 폴드4와 플립4를 공개를 합니다. 예. 폴더블폰 대중화로 그동안 가격을 일반 스마트폰까지 낮추는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원자재값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마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건 삼성만의 상황이 아니라 수요 자체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여서요.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올해 연간 16억 대에서 14억 6천만 대 수준으로 줄어들 거란 그런 전망입니다. 삼성과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래픽 카드를 공급하는 엔비디아라든지 파운드리 업체 TSMC도 사실은 이런 압박을 받을 거란 전망이 이래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극적인 반전,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해결이 된다든지 이런 악재가 좀 해소되는 소식이 아니라면 사실 제품 매력만으로 승부를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박혜린 기자 쪽으로 질문을 좀 넘겨보도록 하죠. 지금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증권가의 어떤 전망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네, 증권가의 시각 역시 조금은 어둡습니다. 두 가지 도표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파란 막대가 당초 증권사가 평균적으로 추정하던 추정치고 또 빨간 막대가 오늘 발표된 잠정 실적입니다. 당초 추정하던 것보다 조금씩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했죠. 또 지난해부터 3분기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운 매출은 이번에 성장세가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에 앞서 정 기자도 앞서 말했듯 하반기에는 반도체도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3분기 이후 실적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이 이렇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증권가에선 연간 실적 전망치도 한 달 전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EBS 투자증권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 등에 따라서 당초 시장 전망치보다 연간 실적이 5조 6천억 원가량 밑돌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증권가도 전망을 좀 어둡게 보고 있다. 이 목표 주가도 그럼 많이 좀 낮췄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한 달 새 이미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낮추던 상황이었습니다. 평균을 한번 내보면 약 83,600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10% 정도 내려갔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상수라고 본다고 한다면 하반기 실적 악화가 확인되는 시점이 오히려 주가에 있어서는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증권가가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의 시점 언제입니까? 사실 하방 압력이 더 거세긴 하지만 주가는 실적에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올 4분기에는 반등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내년 1분기부터 실적 감소세가 예상되지만 주가가 실적을 6개월가량 선행할 경우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LG전자 실적도 사실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치게 좀 발표가 됐거든요.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이제 LG전자 실적이 크게 좀 악화됐다고, 뭐 선방하긴 했지만 악화됐다고 보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팬데믹 특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죠. 가전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해상 운임 등 물류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셋째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커진 것이 실적에 타격을 줬습니다. 그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전망에도 못 미쳤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인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매출은 역대 최고였는데 이익은 지난해 2분기보다 12%가 줄어든 이유입니다. 이 잠정 실적이라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주력인 TV 부문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TV 부문의 경우에는 지난해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8.2% 수준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0.2% 그러니까 손익분기점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TV를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TV 판매가 크게 부진했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팬데믹 특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TV 부문 특히나 부진한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했던 게 전장사업 부문입니다. 미운오리 새끼가 100조가 됐다. 뭐 이런 수식어도 붙던데 처음으로 흑자 전환 예상이 나온다고요. 예, 아직은 추정이지만 LG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 전장 사업은 사업을 시작한 2013년 이후에 10년 만에 첫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 사업까지 접으면서 전장 부분을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터라 그 의미가 좀 남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그 400억 원 수준으로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실적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LG전자는 최근 이례적으로 그 전장 사업의 올해 상반기 수주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네. 상반기에 8조 원을 수주했고 올해 말이면은 수주 잔고가 65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오늘의 수주는 곧 미래의 실적입니다. 이 턴어라운드를 시작한 전장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반등해서 이 가전의 부진을 메울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LG전자도 하반기에 대한 우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도 눈높이 계속 낮춰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LG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내린 증권사가 5곳입니다. 단번에 20%까지 내린 곳도 2곳인데요. 이 시장이 눈높이를 낮추는 이유는 2분기가 저점이 아닐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예. 이 가장 뼈아픈 것은 역시 TV 부분입니다. 이 올해 글로벌 TV 수요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재료비나 물류비는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 심리는 빠르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새로운 가전을 사지 않고 계속 쓰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반도체가 있는 삼성전자와는 달리 LG전자는 이 포트폴리오상 완제품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더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모든 외부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 LG전자가 이 수익성 높은 이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늘리고 공급망을 관리해서 원가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쉽지는 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한 가지 좀 궁금했던 부분이 특수가전 부문 있지 않습니까? 스타일러나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 판매가 생각보다 잘 팔린 걸로 나왔더라고요.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지 않다. 저희가 얼마 전에 양현주 기자도 초대를 해서 들어봤는데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긴 전망을. 그렇습니다. 이 의료관리기나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같은 이른바 신가전은 그 LG전자가 그 1분기에 그 2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 이익을 낼 때 엄청난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신가전 대부분이 꼭 필요한 필수 가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그 양현주 기자가 매장 상황을 취재한 것도 보셨을 텐데 의료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이 신혼 부부들도 이제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제외한 기타 가전은 잘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추세는 고물가나 경기 침체가 이제 더 가중되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반기 LG전자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도 들어봤고 증권가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린 기자, 증권가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는 오늘 실적 발표 전까지 실적 전망치를 낮춰왔습니다만 이보다도 실제로 6%가량 밑도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TV 등 가전 판매가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원재료와 물류비까지 오르다 보니까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DB금투는 TV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2분기 8.2%에서 올해 1분기 4.6%로 내렸고 2분기에는 0.5%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올랐죠. 말씀하셨듯 이 전장 부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KB증권은 애플카까지 부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하며 투심 개선시켰습니다. 증권가에서 보는 LG전자의 평균 목표 주가 15만 원입니다. 예, 이렇게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전망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또 주요 상장사들 어닝 시즌 본격화됩니다. 일정까지 확인해 보죠. 네, 국내에선 이달 22일 현대모비스를 시작으로 27일에는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과 위메이드 등이 발표가 되고요. 28일에는 삼성 SDS와 하나솔루션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주요 기업들 실적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분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박혜린, 정재훈 기자였습니다.